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지금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한쪽은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소상공인의 폐업,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마련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힘들지만 서로 노력하자, 이런 취지의 정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워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일부에서 우리 김준일 대표님, 네. 이 고객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저들이 그 리포트에서 들었습니다만 녹취에서도 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그 논리 구조는 이를테면은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네.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면은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제 요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이제 임금이 상승하면은 물가가 오르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네. 그 수위는 다르지만은, 근데 이제 그 2015년에 노동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전체 임금은 1% 정도 이제 상승하고 네. 물가는 0.2%에서 0.4% 정도 네. 예,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 당시 보고서. 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10%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 네. 매년 아까 전에 말씀 박근혜 정부 때 평균 7.5%씩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오른 거는 16.4%인가, 그러니까 한 7, 8%가 더 오른 거니까 네. 사실은 전체 임금의 상승 효과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1%도 안 되는 거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거보다 더 낮은 네. 0.1에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물가 근데 이것도 이제 추정치고요. 사실 실제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네. 최저임금하고 평균임금과의 상관관계를 좀 분석을 했는데 네. 0.2%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또 이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평균임금이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상관관계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네. 정말로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이 오르고 대폭 그게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네. 이제 어떤 비용이 뭐 서비스로 이제 전가돼서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면은 좀 불공정 관행이 개선이 되면은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올려야 될 요인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물가가 선순환이 돼서 관리가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이렇게 갭을 메우는 게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갭을 좀 이상하게 메우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3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네.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는 초과 인상분을 현금 지원하겠다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 세금 환급을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없고 그래서 근데 정부는 이걸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최저임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하기 위해서 노동계 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또 업체 대표, 공공성을 갖는 어떤 그런 구조로 27인이 같이 정하는 그런 구조인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해졌으면 이것을 따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7.4%까지 지금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이게 전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사실 9.42%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100번 양보해서 평균 상승률 이상을 보존한다고 그래도 7.4%가 아니라 9.42%가 하는 거에 맞는 것 같은데 뭐 그거보다는 그 전에 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걸 존중하지 않고 그거 스스로 그 가치를 부정하느냐. 그거 자체가 명분을 잃는 행위고 이게 무리한 어떤 최저임금 인상률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용인해버리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맞을매는 다 맞고 있거든요. 지금 더 맞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일부 언론이 지금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언론이 비판하는 형국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적인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명분도 잃는 이런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좀 이해가 전 잘 안 됩니다. 예. 최저임금의 인상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을 강조하는 정책 이것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많은 대중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승전 한은 총재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지난 5년간 임금 상승률은 9%, 반면에 전세값은 53%, 집값 부동산 가격은 2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전적인 의미, 소득 배분의 문제도 보완도 할 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기했던 여러 가지 이 중산층에 대한 정책도 보완할 겸 소득 주도로 우리가 성장을 한번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최저임금,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례가 하나 있죠. 시애틀 경우에 네. 15불 올렸는데 물가 안 올랐거든요. 예,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고용이 더 늘어났다라는 조사가 고용이 있습니다. 늘어났다는 조사가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꼼수를 둔 거죠. 15달러로 올리는 대신에 노동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죠. 고용도 늘렸을지 모르는데 근무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실질 임금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없으니까 물가가 오를 수 없다. 이게 이제 CNBC라든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또 하나는 이 기업들이 꼼수를 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가를 올려버리고 많은 노동자분들에게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기업인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개선해 나가야겠고 또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도 중요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김준일 대표와 고지열 기자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내용 들어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그 표준 가맹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공시를 하라는 것을 의무화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필수 품목의 품목 이름만 적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필수 품목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거기에 붙는 어떤 마진의 크기라든지 또는 특수관계인의 개입 여부 등등에 관해서 이제는 다 표준가 가맹 계약서에 적도록 돼 있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정이 어떤 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와는 이미 실무적인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이런 지자체의 어떤 행정력을 또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주요한 어떤 가맹 본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미 사실은 이제 직권조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통해서 제재하는 것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수단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모 가맹 본부의 회장이 물의를 일으키면서 애꿎게도 가맹점주들이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어떤 피해를 고민받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맹본부 또는 그 가맹본부 지배주주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김상조 위원장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7월 19일 날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에 역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강력한 메시지를 줌으로 해서 이 가맹점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자발적 개선을 하게 만든 게 일단은 저는 목표라고 봅니다. 그동안은 이분들이 정부가 우리 편이고 법이 우리 편이다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해서 그동안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실제 지금 검찰은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압수수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운 게 학기 초에 시범 케이스에 걸리는 게. 그렇죠. 걸리면은 또 그 선생님한테 그 학년 내내 시달리게 되는데. 네, 속되게 지금 일단은 지금 프랜차이즈 이 업체들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일단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법을 굳히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또 법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서 4차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갔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이 사회가 21세기 후기 산업사회로 가면서 문명사회로 가면서 금융자본주의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자본력이 정치권까지 스며들게 되고 결국은 정치와 자본이 합쳐지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4996번님,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1000명의 피를 모아야 공무원 1명 뒷바라지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의원 장차관, 공무원 연금자, 고위 군필자, 연금자, 현의원 이들의 뒷바지에 국민들이 너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1032번, 1032번님, 최저임금 무서워서 미리 폐업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212번님, 차후에 성공이냐 실패냐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5년 후 대통령 임기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10년 이후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문재인 최저임금법, 1만원법 재청도 좋을 듯 합니다 하셨고요. 4867번님, 6,500원에서 7%씩 오른다면 2020년까지 어떻게 9,500원이 될까요? 계산법이 조금 다르게 나오셨는 모양이네요. 단리로 하지 마시고 복리로 하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문자 보내주시는데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녹취했던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오너리스크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고재열 기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 대구에서 출발해서 그죠? 예, 엄청난 그 돌풍을 일으켰던 호식 씨께서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고 난 다음에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이런 게 또 하나 있죠. 화장품 업체 중에 하나가 그죠? 네. 네이처 땡땡땡이라고 예. 그죠? 국회에서 이른바 이제 호식이 배상법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적용 과정에서도 우려되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우려되십니까? 김준일 팩트체크. 예. 그러니까 오너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하는데 네. 이제 가맹점 업주들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맹점 업주가 잘못을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이제 그 프랜차이즈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배상해야 되지만은 실제 오너가 잘못해서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호식이 2마리 치킨이나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이름이 너무 웃겨서 사실은 호식이 배상법. 아니, 괜찮습니다. 이름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런 죄를 안 지어주려요. 예. 각인 효과가 강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이제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이제 항상 당해왔던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사는 그 마을에 서울대 입구역에 내리면요. 올라가다 보면 네이처 땡땡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영업자 가게가 있습니다. 소매상에. 손님이 없어요. 네. 아니 그 원주인이 미운 것이지 그 자영업자 그분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도와주셔야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제 정부가 의뢰 입장에서 가맹점주 입장에서 접근하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앞서 이 말씀하셨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그 방향성도 크게 나누면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계약 조건에서 그동안 무조건 모든 의무는 가맹점주에게 업주에게 부담시키면서 업체들은 권리만 행사하는 그런 구조였고 그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위생 검열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맞습니다. 통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두 가지 다 못하도록 정부가 최대한 막아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만 있습니까? 땅콩 해양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오늘 이제 팩트체크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의 소득 분배 구조가 너무나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중산층이 무너진 다음에 이 중산층이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게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무언가 싹을 틔우려고 그러면 최저임금이라도 확보가 되어서 주거비라든지 의식주에 있어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숨통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취지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7,530원을 받으면은 한 달에 월급이 이제 15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 2인 가족의 한 달에 쓰는 최저 생계비. 평균 비용. 예, 평균 비용.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2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저 생계비는 1인이 간신히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돈인데 뭐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최저 생계비를 받는 가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매달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어떤 한일 가족이 2인에서 3인 가족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올려주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더 좀 점진적으로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만 바로 잡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이 뭐 말씀을 하신 시청자분이 계신데 사실 이 공약은 그 청취자분, 이 공약은 사실은 5명 후보가 전부 다 냈습니다. 심지어는 홍준표 후보까지도 1만 원 그 최저임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누가 냈더라도 됐을 사실 법입니다. 고재열 기자가 하실 말씀인데 시간이 이미 10초를 오버해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8265번님. 공무원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월급은 호봉이 나이가 먹을수록 올라갑니다. 오늘도 뉴스팩트 진검승부 고재열 시사인 기자와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고요. 날씨 덥습니다. 시원하게 지내시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